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했지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싶어 사연을 쓸게요. 평범한 여성이고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저희 결혼은 순탄치 못했어요. 너 진짜 얘랑 결혼할 거야? 지금 장난해? 참, 평생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말이 있었네요. 상견례 자리에 친정엄마 다 듣는 곳에서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대뜸하는 소리였어요. 상견례 자리를 잡아도 꼭 이런 데를 잡니? 나 비염 심해서 이런 작은 데는 불편한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정말 가시방석 같은 얼굴을 하더군요. 엄마, 집에서 다 얘기 끝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다 마음이 불편해졌잖아요. 내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말도 못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말도 못해? 엄마의 표정은 안 좋아졌고 저 역시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상견례였어요. 우리 집안은 들어서 아시다시피 외삼촌도 교수, 그리고 사촌들도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주원이한테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혹시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게요. 뻔히 제 사정을 아시면서 일부러 친정엄마에게 공격하듯 물어보는 시어머니가 참 얄밉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굉장히 난처해하셨고 혹시라도 제 결혼에 방해가 될까봐 말을 많이 아끼셨어요. 그런 걸 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졌죠. 아, 저희 엄마는 식당 운영하시고 아빠는 일찌감치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저희는 평범해요. 누가 너한테 물었니? 참 힘들게도 살았네. 그 말 끝에 입꼬리가 축 내려가던 시어머니였고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못해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먼 제 남편이 저를 참 많이도 감싸주었죠. 엄마, 나 수연이 좋아해. 결혼은 수연이랑 할 거니까 딴소리 말아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괜한 아들 부심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수연이 울리지 않을게요. 그 말에 거기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저희 엄마까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 지금 예비사돈이랑 며느리 앞에서 나 망신 주는 거니? 내가 널 이렇게밖에 안 키웠어?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마시라고. 그만하세요. 다 알면서. 그렇게 살얼음 같은 상견례가 끝이 났고 엄마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네 결혼 꼭 해야겠니? 아무리 주원이가 믿을만 하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면 분가할 거고 또 주원 씨 집안 정도면 반대할 만하지 뭐. 내가 잘하면 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엄마,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나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야.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하나 특출난 거 있었어? 주원 씨 진짜 좋은 사람이고 요즘 남자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 편드는 게 어디 쉬워? 나 오늘 주원 씨한테 감동 많이 받았거든. 그래, 주원이 그런 모습은 참 놀랍더라. 본인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결혼하면 원래 변하는 게 남자야. 주원 씨는 안 그래. 걱정 마, 엄마. 엄마는 네가 아빠 정 모르고 자라서 그냥 화목하고 너 예뻐하는 집에 쉽게 하길 바랬어. 그래서 매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하길 바랬다고. 근데 수연아, 엄마가 봐도 이 결혼은 아니야. 네 시어머니 너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행복은 하겠어?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주원 씨가 내 편이잖아. 우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도 가질 거고 자리도 제대로 잡을 거야. 내가 주원 씨랑 결혼하지 시어머니랑 결혼하나. 그러니까 엄마 그런 말 말아요. 나 진짜 잘 살게. 우리 믿어줘. 10년을 연애하고 선택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네요. 그러기에 당연히 결혼을 해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야, 한두 번 그러시다 말겠지라고 생각했고 그저 제 앞날이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걱정이 많아 보이는 친정엄마였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하고 싶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하도 좋다고 하니 알겠다며 응원해 주었어요. 꼭 내 선택 후회하지 않겠다고 저 역시 그때는 다짐을 하게 되었네요. 평범한 저와는 달리 남편의 집안은 대부분 교수와 공무원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축사사자 좋다고 하니 겨우 시댁의 허락을 받아냈죠.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신혼집에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합친 돈으로 부족했어? 그게 내가 갑자기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돈이 살짝 모자라더라. 다음 달이 이사인데 그럼 어떡해. 내가 사는 원룸에서 그대로 살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잠깐 엄마네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어때? 한 1년만 있으면 내년에는 전셋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도 알다시피 어머님이나 안 좋아하시잖아. 어떻게 매번 얼굴 보면서 지내? 나 자신 없어.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잖아.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자주 부딪혀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지. 안 그래? 엄마도 지내다 보면 네 심성을 알아볼 거야.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긴 하다. 돈이 모아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조금 연장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원룸에서 살아? 우리 이사할 때까지만 여기 있기로 한 건데. 우리 엄마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셔. 나 진짜 걱정돼. 지금까지 나한테 단 한 번도 웃어준 적 없으신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네가 살갑게 굴면 마음 금방 여실 뿐이야. 엄마가 생각보다 마음이 어리시거든. 갑작스레 저희가 들어갈 집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는 남편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따지거나 하지도 않았네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절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니 나 고생은 안 시키겠지 했어요. 뭐? 주원씨 웃긴다. 솔직히 그런 건 본인이 미리 알았겠지. 너한테 아무렇지 않게 분가할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면 누가 좋아해? 아, 괜찮아. 뭐 어머님 이렇게 겪어보는 거지 뭐. 사실 어머님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었잖아. 결혼식에서 주원씨 어머님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너 버틸 수 있겠어? 오직하면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하겠니? 주원씨가 아마 가운데서 잘할 거야. 상견례 날에도 나를 얼마나 감싸주는지 엄청 감동했다고 들었지? 그건 결혼 전이니까 그렇지. 이제 결혼까지 한 마당에 주원씨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야, 우리 주원씨는 내가 잘 알아. 10년을 만났는데 아마 가운데서 굉장히 잘할 거야. 걱정은 고맙다야. 결혼 전 시어머니가 대단하게 반대했다는 걸 친구들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자 다들 걱정을 하였어요. 그때는 친구들의 걱정이 왜 이렇게 듣기도 싫은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엄마가 그래도 우리 신혼방도 잘 꾸며주셨어. 아마 보면 좋아할 거야. 정말?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네. 그래, 한 집에 살면서 정도 붙이고 해야겠어. 처음에는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게 지옥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수연아,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니? 이불 언제 빨았어? 집에서 쾌쾌한 냄새 나는 거 몰라? 아, 저번 주에 빨았는데 냄새 나세요? 다시 빨도록 할게요. 넌 코가 없니? 국도 못 끓여 반찬도 못해 살림도 못해. 그렇다고 뭐 친정이 대단해.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얼굴은 또 얼마나 죽상인지 너만 보면 아침부터 화가 나. 처음엔 이런 말들이 제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네요. 노력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칭찬은커녕 매일 구박에 잔소리에 설거지하다가 눈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훔친 적도 있었어요. 너 주원이 사업할 때 1원 한 장 보태봤니? 원래 남자가 사업하면 처가에서 미천도 대주고 그러는 거더라. 근데 니네 뭐야? 시집 올 때도 혼수라고 꼴랑 냉장고에 세탁기 TV? 참나. 나 모피 하나 못 받았다고 동생들한테 이해하니까 당장 이혼시키라더라. 나니까 너 봐주고 사는 줄 알아.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갑자기 뭐 따지는 거냐? 어머니 눈엔 제가 그렇게 안 익었고 모자란 사람인가요? 아니 그럼 네가 이쁜 애는 아니잖아. 저는요, 어머님께 한 번도 무례하게 군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무례하게 구시는지 모르겠네요.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저 가난한 집 딸 맞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 무시는 안 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정말 다 비수가 되어 돌아와요. 내가 그럼 잘난 우리 아들을 도둑 맞았는데 이런 소리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니네 엄마 분식집 하는데 뭐 얼마 벌어? 우리 아들 사업 자금이나 대줄 수 있어? 막말로 내가 교수는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봐라. 너희랑 비교가 돼? 어머님, 누가 보면 어머님이 교수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교수라고 해도 그렇죠. 사람한테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저 한두 번은 참았지만 더 이상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일일이 다 못 참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치며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대드니 지금? 저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내셨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는 이 집안에 발들이면 알아서 해. 아주 지엄마한테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지.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대들어? 하여튼 애초에 결혼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저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 시어머니 막말이 대문 밖까지 들렸어요. 참다 참은 말들이 저 역시 터지게 되었는데 이 말을 했다고 대놓고 쫓아내는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네요. 하지만 남편을 그때는 너무도 사랑했고 제 결혼에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간다니까. 너까지 왜 이래. 엄마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 나 이제 사업 시작이라 진짜 바쁘단 말이야. 내가 이런 일까지 신경 써야 해? 딱 1년이라고 했잖아. 그 1년을 못 참아서 이런 분란을 만들어야 되겠냐고. 당신 누구 편 드는 거야?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맨날 죄송합니다라고 하라는 거야? 그럼 모욕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려니 해달라는 거지. 사실 엄마도 너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는데. 기대가 뭔데? 종처럼 일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는 거? 엄마는 원래가 보수적이고 옛날 사람이야. 이해해주라 제발.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절 반대했을 때 남편이 앞장서서 저를 보호해준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도 지금 참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 남자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나에게 실망을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은 믿음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나무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남편을 너무 신경 쓰게 했나 싶은 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미안해, 당신 신경 쓰이게 해서. 제발 부탁할게. 엄마 예민한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네가 잘 맞춰드리면 엄마 금방 넘어오실 뿐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르겠어? 이런저런 일로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야. 네가 참으면 돼. 알겠지? 우리 얼굴 붉히지 말자. 저만 참으면 된다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왔을 땐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를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던 남편은 결혼 후 안면 몰수,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정말 나 혼자만 참으면 되나 싶은 마음으로 눈물을 삼켰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 내가 들어오지도 말랬지? 아니 주원아, 나 쟤랑 진짜 못 살겠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니네 방도 꾸며주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집안이랑은 급이 안 맞아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아들, 내가 이래도 쟤랑 같이 마주보고 살아야겠니? 엄마도 그만하세요. 이 사람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치 수연아?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한 건 알긴 하니? 너 내가 그나마 주원이가 이 정도로 나오니까 우리 아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받아주는 거야? 알겠어? 솔직히 급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 달리 얘기해? 그리고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집을 왔으면 집안 살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야. 그러지도 않을 거면 결혼은 왜 했니? 내가 너까지 모시고 살아야 돼?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한 차놓고 출근해라. 알겠지? 뭐해, 엄마가 말씀하시잖아. 엄마, 이제 수연이가 잘할 거니까 그만하세요. 수연이도 똑똑해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똑똑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너 뭐해? 벙어리야? 얼른 대답하라니까. 차마 알겠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존심이 짓밟히는 날이 되었던 거죠. 됐어요. 수연이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대답 못하는 거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수연아, 내일 알림 맞춰놓고 일어나서 밥해.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지 말고. 엄마 됐죠? 그래,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산다.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가 이 고생이라니까. 우리 아들한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니? 얼른 힘드니까 들어와서 저녁 먹어. 얘 뭐 하고 있니? 얼른 국간 치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 행동에 정말 기가 찼지만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으니 얼마나 더 최악이 있을까 싶어 조금만 참아보자 했네요. 시집살이는 힘들고 고됐지만 그래도 그 틈에 아이 준비도 열심히 하였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남편과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시어머니도 점차 누그러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사리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우울만 쌓여가고 있던 그때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엄마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었어요. 아니 회의 중인데 왜 자꾸 전화해? 할 일 없어? 나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 내 문자 못 봤어? 엄마 쓰러졌다니까. 당신이 가 있잖아. 나 지금 바쁘다니까. 나중에 갈게. 꼭 일하는데 이래.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으려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한 소리 하셨죠. 내 힘들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마라.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니네 엄마 쓰러진 것 때문에 주원이 오라가라 하지 말란 말이야. 가뜩이나 회사 때문에 힘들 텐데 그런 일까지 신경 써야 되겠어? 어머님 쓰러지셨다고 하면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만 없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하니 바보같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 역시 참고 있던 분노가 피어오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가만두실 분이 아니었고 더 큰 막말로 대받아치셨어요. 이게 저번부터 뭘 잘못 먹었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같은 게 기어올라. 너 진짜 막 나가는 거니? 처음엔 어머님 참 무섭고 그랬는데 이젠 오히려 안 무서워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어서 말을 막 하시는지 싶다니까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어머님 말씀 모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도 막말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막말 듣기 싫으시면 제발 막말 좀 그만하세요. 저 역시 쓰러진 친정엄마를 앞에 두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막말이 먼저 나갔어요. 막말이라니 참 기도 안 찬다. 그리고 너 네 엄마 병원비는 어떡할 거야? 어머님, 저 지금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남들은 시댁에서 친정엄마 쓰러졌다고 하면 같이 가보자고 하면서 며느리 걱정부터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지금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설마 병원비 달라고 할까봐 그러세요? 당연하지.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네 엄마 병원비까지 생각하냔 말이야. 그 돈 어머님 주머니에서 나갈 일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네 엄마 보험은 제대로 있는 거야? 아니 네 엄마는 결혼할 때부터 너한테 뭐 보탬 하나 주지도 않더니 결국엔 이렇게 짐이 되는 거야? 정말 한심하다. 어머님, 짐이라뇨. 말씀 좀 가려하세요. 병원비가 얼만데? 너 여윳돈 있는 거지? 우리 주원이한테 내라 마라 하지 마. 끝까지 서러움을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저한테 엄마가 전부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희 엄마가 어른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은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비웃으시더라고요. 참긴 네가 뭘 참았다는 거니? 너 나한테 대들고 그랬잖아. 배경도 거지 같은 네가 나한테 대들다니 참 나도 성격 많이 죽었어. 알겠니?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지금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더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한숨을 푹 내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하기만 하더라고요. 1년도 못 채운 시집살이었지만 정말 숨이 막히는 나날들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고 전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 엄마까지 쓰러졌는데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대하듯 얘기를 하니 참 허탈했어요. 하지만 저밖에 없는 엄마이기에 전 힘을 내야 했죠.
병원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는지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얼굴 보기 힘드네. 이제 왔구나. 잠깐 시간 내서 온 거야. 수연아, 엄마랑 또 싸웠어? 엄마 전화 와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잖아. 참으라고? 언제까지? 나 일도 그렇고 너랑 엄마 문제로 진짜 가운데서 힘들다고 말했잖아. 힘들어서 엄마 병원에 이제서야 온 거야? 아니, 그거는 내가 진짜 정신이 없어서. 나 혼자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간병하고 그럴 동안 당신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봤어? 왜 매번 내가 양보해야 돼? 결혼할 때 어머님이 반대할 때도 당신이 막아서면서 나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참았어. 시집살이? 처음에 다 이해했고 근데 이제는 진짜 못하겠다. 내가 왜 어머님한테 그런 막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너 지금 어머님이 아프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본데 이거 너무 감정적이야. 그래, 감정적이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위로 한번 못 받고 내가 왜 살아야 하냐? 이혼해.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사실 연애도 오래 했고 서로에 대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이 남편에겐 충격과도 같았죠. 그렇지만 저 역시 모욕을 버티며 살 수는 없더라고요. 나도 노력했어. 근데 이혼이라니. 그래, 당신도 노력했겠지. 말로만. 수연아, 일단 진정 좀 해. 나는 너한테 행동으로 노력해주길 원했나 봐. 이혼해. 마음이 바뀌지 않아. 제가 이혼 선언할 때 뒤에서 구두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뒤따라 오셨더라고요. 남편에게 한참을 제 욕을 하시며 하소연을 할 때 남편이 저희 엄마 병원에 가본다고 하니 그걸 못 견디시고 바로 쫓아오신 시어머니였거든요. 그 모습에 오히려 실소가 나오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바쁜 애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거 확인하러 오셨어요? 그래. 내 전화 받고 왠지 병원에 갔을 것 같더라. 너는 애가 어쩜 그러니? 어머님, 말씀 아끼세요. 여기 병원이니까. 네가 뭔데 시애미 말을 끊어? 봤지? 나 더 이상 못 살아. 저 이혼할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이혼이죠.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이혼 운운이야? 해도 우리 아들이 하는 게 맞지? 너 뭐 이혼하면 혼자나 잘 살 수 있냐? 꼴랑 중소기업 다니면서 잘난 척은? 저 어머님 아들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 받아본 적 없고요. 오히려 제가 벌어서 저 혼자 사는 애요. 옆에 누가 있으나 없으나 늘 똑같았고 오히려 어머님한테 들볶임 당하는 삶이었어요. 제가 왜 이혼 요구를 못하죠? 어머님도 참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이시네요. 뭐야? 너 지금 객관화라고 했어? 네 엄마 아프고 쓰러지니 눈앞에 배우는 게 없냐? 정신 차려. 꼴랑 폰씻지만은 네 애미 쓰러진 게 뭐가 그리 대수야. 네가 우리 주원이랑 결혼하고 살면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나 본데 정신 차려. 너도 분식집 네 엄마 피가 흐리는 천출이니까. 어머님, 지금 천출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눈만 질끈 감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을 막 하는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혼 전 저를 두둔하는 모습은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었죠. 네,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야? 이거 봐라. 어머님 곁에서 매일 무시당하고 막말 듣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말버릇 좀 봐. 전화 받지? 얘가 이렇게 나한테 대든다니까? 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디 이게? 아니요. 저희 엄마는 어머님처럼 사람 무시하라고는 안 가르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으셨어요. 잘난 것도 없는 게 아주 잘난 척만 하지. 남편이 뭐라고 할 틈도 없이 저는 말을 이어가게 되었나요. 나 진짜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 수연아, 진짜 이러지 마. 나 네가 아니래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야. 일단 나중에 어머님 퇴원하고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 정리하면 되겠네. 매일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살겠어? 나도 복잡한 사람 붙잡고 싶지 않아. 얘 이혼해라. 아주 얘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나 본데 지가 어디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들이밀어?
집구석도 무슨 분식집이랑 운영하는 집구석이. 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 엄마가 네 생각하는 거 모르겠어? 제 하루에도 12번은 저렇게 대드는데 내가 이런 걸 더 봐야겠니? 너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냥 저런 애 버려버려. 내가 아주 제 관상부터 싫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서야 말하게 되네요. 어머님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할 정도는 되겠죠. 당신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면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 줄래? 어차피 이제 말도 섞기 싫거든.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절 그렇게 지켜준다던 남편은 결국 저의 이혼 요구에 합의 이혼이라는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해주었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네요. 제 친구들은 하나둘 그러더군요. 진작 잘했다.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거 잘하는 거야. 지들이 교수야 뭐 공무원이야? 본인들 친척 중에 공무원에 교수 있다는 거 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는 집안이랑 애초에 잘 끝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훨씬 아까웠어. 둘이 오래 사귀어서 우리도 아무 말 못했지만 너같이 진주 같은 여자 놓치고 주한 씨도 아마 후회할 거야. 후회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진짜 신경 안 쓰려고. 고맙다. 그래도 니들이 있어서 힘이 나네. 그래도 오래된 친구들은 저에게 위로랍시고 참 따뜻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응원에 힘입어 엄마 간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는 내 발등을 찍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며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던 그때 엄마가 눈을 뜨셨어요. 수연아, 여기가 어디니? 엄마 눈 떴어? 나 수연이야. 힘들지?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긴 엄마만 괜찮아지면 돼. 다행히 엄마는 눈을 뜨시게 되었고 뇌경색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가 쓰러진 덕분에 제 인생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엄마는 차츰차츰 회복을 해 나가셨어요.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조금은 불편해지거나 할 텐데 엄마는 너무 예후 경과가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좋은 케이스라며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됐어. 잡생각 마라.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갖지 말고. 엄마가 오히려 너 힘들었을 때 쓰러져 있던 게 더 미안하지. 아니 엄마.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의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엄마가 말릴 때 말 들을걸. 원래 사람이란 다 해봐야 후회가 없는 거다. 엄마 너 이해해. 그리고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마. 알겠지? 깨어난 엄마는 철저하게 저희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차츰차츰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 역시 엄마 옆에서 회사에 휴직계를 쓰고 지냈네요. 얼마나 지났을까? 몸도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옆에서 엄마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어요. 아 맞다. 오늘은 은행 좀 가야겠다 수연아. 가게도 그렇고 정리하는데 통장 정리도 하고 은행에서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겠어. 그래 맞아. 은행 가서 정리할 것들 좀 해야겠네. 가자. 그리고 전 엄마와 함께 은행에 도착하게 되었고 자동문 옆에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귀에 익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띵해지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하도 노이로제가 걸렸어서 그런지 그 목소리는 단번에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아챌 수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지만 반갑지 않은 얼굴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많이 잡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 보자마자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하필 여기서 만난다니? 사돈, 돈 없어서 대출 받으러 오셨나 봐? 고개를 돌리자 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을 걸고 있었어요. 사돈, 아니다. 이제 전사돈이라고 해야 하나? 애들 소식은 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 보네요. 아니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냈어요? 우리 주원이한테 들으니까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진작 이혼하길 잘했지 뭐. 내가 그 병원비 듣고 기함할 뻔했다니까요. 이혼 안 했으면
우리 아들한테 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착각이 심하시네요. 딱 봐도 은행에 왜 왔는지 알겠네요. 여기 상담 잘해줘요. 뭐 대출 소개라도 해줘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저와 엄마는 전 시어머니가 나불거리는 소리를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영 고객님. 은행 안쪽에서 지나가던 지점장이 90도 인사하며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이쪽 안쪽으로 모실게요. VVIP 전용 상담실 준비해놨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 네.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더라고요. 잠깐만요. 거긴 일반 고객이 못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공간은 VVIP 전용 공간이에요. 초고액거래 고객대상 공간이라서요. 뭐라고요? 초고액거래 대상자? 저는 지점장의 안내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가며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쳐다봤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대출은 그쪽에 알아보셔야죠. 저도 듣는 귀가 있어요. 주원씨 사업 힘들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예, 네가 어떻게 VVIP야? 전 시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 뒤 지나쳤어요. 이체 금액이 3억이 넘으셔서 보안 단계 올라갑니다. 바로 도와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시어머니는 정말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속이 시원하지 않아? 그렇지. 우리 딸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저 여자 반쯤 머리털 다 뽑아놔도 시원치 않아. 엄마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네. 저흰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그날 저녁부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카톡 폭탄을 날리더라고요. VVIP라니 설명 좀 해봐. 가뿐히 무시하였는데 그 위에 남편 카톡이 왔죠.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그날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들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전 남편이었어요. 똥줄이 탔는지 계속 문자를 하더군요. 참 오래 만났지만 제 전 남편이 이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나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카톡을 다 읽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하나같이 뻔한 말투, 뻔한 패턴으로 참 어이가 없었네요. 제가 답을 하지 않자 전 남편은 그날 밤에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도 체면에 있는지 5초 만에 끊겼지만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수연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 어머님 일어나신 것도 봐야 하고 그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마무리를 잘못 지은 것 같아. 그래? 어차피 나도 정신 없었는데 뭐. 마무리 잘 지었으니까 돌아가. 그게 아니라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절대 안 될 것 같더라. 우리 연애만 10년이야.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왜, 당신 엄마한테 들었나 봐? 내가 VVIP 대접받는 거 보니까 아까워졌어? 아니야 그런 거. 나 없어서 뭐 안 될 것 같다는 말 하지 마. 네 엄마 있잖아. 나 예전이랑 다른 사람이야. 전 남편은 바로 울 것 같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기 좀 더 해보자. 우리 이혼하기도 전에 사실 끝난 사이지 뭐. 알잖아. 정도 없고 말도 없었던 거.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이유 없고 감정도 미련도 없어.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좀. 다 들었어. 우리 10년을 만났는데 주변에 공통지인들이 얼마나 많겠니? 당신 사업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 집이고 뭐고 다 담보대출에 지금 완전 적자라고 너무 힘들어한다고는 들었는데 힘들 때 전 부인이 은행 VVIP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나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냥 어머님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었고 감정적으로 이혼한 것 같아서 그래. 난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까 돌아가 줄래? 어차피 당신이 이렇게 나와서 나한테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난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 가난한 분식집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요. 사실 저한테는 이모가 있었어요. 결혼은 하셨지만 심각한 난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로 인해 저를 본인 딸처럼 예뻐해 주셨죠. 저 역시 어려서 이모를 거의 작은 엄마쯤으로 생각하며 살았고요. 이모, 이게 다 뭐야? 너 결혼 전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알았으면 진작 해줬어.
니네 엄마한테 얘기 듣고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언니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도 않아? 넌 우리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미안해 이모.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됐어. 우리가 그 안에서 너한테 상속해 놓으려고. 어차피 우리한테 자식이 있니 누가 있니? 네가 우리한테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며 살아 이거사. 고맙다 명임아. 네가 우리 딸 살렸어. 내가 너한테 잘할게. 언니 진짜 실망이야. 나 힘들 때 언니가 얼마나 엄마처럼 날 위해줬는데 내가 이런 일을 몰라야 되겠어? 진작에 알았으면 그 여시 같은 옆에 내 깃방맹이를 날렸지. 내가 어떻게 키운 우리 조카인데 지들이 뭔데 하대. 참나 돈 때문에? 지들은 뭐 얼마나 부자라고. 이제 걱정하질 마라. 수연아, 네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아니야. 재산을 이모랑 이모부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나한테 상속을 해. 괜찮아. 우리는 쓸데없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고 우리도 이럴 생각이었어. 이게 조금 빨라진 것뿐이야.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저에게 본인들의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가난한 분식집 딸에서 재력가가 된 것이었죠. 네 엄마가 우리한테 잘했어. 그리고 엄마 없이 자란 내가 네 엄마를 엄마처럼 여기고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 고마워 이모. 그리고 나 이 돈 허투루 안 쓸 거야.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고 이제 후회 없이 살게. 그래, 이모랑 이모부가 바라는 게 그거다. 젊은 나이 다 해보면서 살아. 그렇게 해서 저는 VVIP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추측을 해본 것 같았어요. 수연이네 이모가 엄청난 재력가야. 애도 없고. 아마 그쪽으로 상속받은 거 아닌가 싶네. 수연이를 거의 자식처럼 생각한 것 같았거든. 뭐? 너 왜 그걸 지금 말해? 걔네 이모가 부자지 우리랑 무슨 상관 있다고 그걸 얘기해. 우리 집안에 교수 공무원 있다고 해서 우리랑 연관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건 말을 해야지. 자식도 없다며. 그럼 그 돈이 누구한테 가겠어? 당연히 수연이지. 넌 어쩜? 내가 걔한테 막말을 그동안 얼마나 한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걔 마음 돌리기 힘들 텐데. 걔가 그 상속 다 받았어 봐라. 그 돈을 너랑 살고 있으면 다 잊게 되는 건데. 그런가?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혼을 말리는 건데. 아 참나. 일단 알겠어. 엄마가 알아서 해보마. 그리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정리된 건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도 아직 그래. 카톡 차단을 박으니 이제는 문자로 지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그때 미안했다.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서 풀자. 어? 너랑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너한테 그랬겠니? 그 문자를 보면서도 무표정해지더라고요. 돈이 뭔지 참 우습기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포기한 듯 했어요. 하지만 지인에게 듣기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쩔 거야. 수연이 마음 절대 안 돌려. 내가 쟤를 한두 번 겪었는 줄 알아? 쟤 마음 먹으면 끝을 보는 애야. 아니 너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때 너도 사업자금 부족하다 어쩐다 하면서 나한테 고름 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자 여자 만나라고 했던 거고. 그래도 시집살이 시킨 건 엄마잖아. 수연이가 엄마 시집살이 아니었으면 집을 나갔겠어? 다 엄마 탓이라고. 너 지금 그걸 엄마 탓하는 거야? 그래. 이제 와서 보니까 단 한 번도 엄마는 날 위해준 적이 없었어. 엄마 체면 세우느라 아내도 잃고 내 인생도 잃었다고. 네가 사업 말아먹어서 돈이 필요해진 걸 왜 내 탓을 해? 그래, 내 탓이라고 하자. 나 엄마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너 그 뜻 뭐야? 나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내 인생 망친 엄마랑 인연 끊고 싶어. 내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날 위해서 이랬어? 그리고 네가 수연이 힘들 때 뭐 위로라도 해줘 봤냐? 내가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서방이 사근사근 했어봐. 걔가 이혼하자고 했겠어?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아 그만해요 진짜. 엄마고 뭐고 다 싫어.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제작가 와이프 놓쳤는데. 내 인생 엄마가 망친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나 볼 생각 마요. 너 지금 그깟 돈 때문에 널 키워준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내가 정말 너 하나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힘들 때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던 남편은 제가 돈을 손에 쥐자마자 본인 엄마 탓이라며 본인 엄마까지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죠. 나 이제 엄마랑도 인연 끊었어. 네가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는 거 알아.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 다 내가 치유해줄게. 다시 시작해보자. 와,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너 도대체 밑바닥이 어디니? 네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할 때는 나를 외면하더니 네 사업 말아먹고 이제 네 엄마를 원망해서 엄마까지 외면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날 위해서 그랬다는 소리 집어치워. 내가 돈이 없었대도 이랬을까? 너 뒤도 안 돌아보고 나랑 이혼한 사람이야. 참나 역겨워서. 야, 너한테 남은 미련까지 싹 다 지어준 거 고맙다. 진짜 넌 최악의 인간이었어. 내가 너랑 10년을 연애한 게 후회스러워. 남편은 본인의 실수를 단번에 인지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이혼을 했다기보다 저를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실망을 했던 거였는데 오로지 책임 전가를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참 멍청해 보였네요. 수연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너무 역겨워서 개명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연락 말아라. 진짜 스토커로 고소해버리기 전에. 전 살면서 정말 그런 막말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야 소화제를 먹은 듯 속이 뻥 뚫렸죠. 그리고 저는 제가 돈 때문에 한번 엄두도 내보지 못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생 뭐 있나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게 제대로 된 인생이죠.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모든 게 잘 맞았고 시기도 적절했어요. 코로나를 이용하여 배달 관련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야, 우리 조카가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은 줄 몰랐네. 언니는 어쩜 이렇게 애를 똑부러지게 잘 키웠어? 다 네 덕이지. 네가 아니었으면 얘가 이렇게 날개를 달 수 있었겠어?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참 미안하네.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한테는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리고 이모부도. 내가 진짜 성공해서 더 잘할게. 재현아, 우리 노후 너한테 몰빵했다. 알지? 알지. 이모랑 이모부는 걱정하지도 마. 저를 믿어주는 식구들 덕에 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되었네요.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회사까지 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축복해 주었고 저 역시 참 행복했네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 한 번도 엄마가 가난하다고 해서 싫은 적 없었어. 오히려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니네 이모처럼 척척 돈이라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네가 겪지 말아야 할 일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다. 절대 엄마 탓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덕분에 그 사람들 완전 파탄 나고 나 이렇게 잘 살잖아. 다 돌아오는 거야.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 본인에게 빚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죠. 저 역시 원래도 함부로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정말 남에게 비수를 꽂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무려 직원이 32명이나 있는 큰 사업체로 성장했네요. 물론 저 혼자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모와 이모부의 도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건 제가 갚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옛날 과거는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가끔 이렇게 행복한 게 실감이 안 날 정도이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현실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많은 공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글솜씨 없는 이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